이 창문이 네. 빠지는 경우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창문이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올라가 내려가면 라인에 따라서 올라가서 닫히고 라인에 따라서 내려가서 열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탈해서 이렇게 창문이 처음에 뽑고 얼마 안 됐을 때 조수석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났어요. 이제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 운전자들의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거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문을 2번 정도 세게 팍팍 당겼어요. 네. 그다음부터는 안 나더라고요. 근데 2년이 됐는데 자꾸 이런 오류들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저는 이런 자잘자잘한 오류를 딱딱 잡아주면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실제 차주님과 같이 리뷰를 하는 오너 리뷰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해드릴 차량은 XM3입니다. 차주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시 강동구에 살고 있는 XM3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보여드릴 이 차량 연식이 어떻게 되죠? 2020년형. 그러면 차량 구매하신 지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됐고. 네, 3월에. 지금까지 운행한 키로수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6만. 아니요. 6만이래. 26,000이요. 26,000. 네네. 그래도 뭐 충분하게 운행을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아마 장점이라든지 단점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차를 봤을 때 색상이 블루색이야. 네네. 저는 솔직히 이 블루색을 처음 봤어요 오늘. 굉장히 도로에서 많이 다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차들이 대부분 흰색 아니면 뭐 블랙. 직접 보니까 괜찮네요. 되게 이쁜데요? 색상을 블루색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멋있어서. 이 색상만 남아서 뭐 이거 사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색하고 블랙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 차량 외관에 대해서는 사실 출시한 지도 굉장히 많이 오래됐고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 그래도 차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외관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든다, 다른 차에 비해서. 그런 부분 혹시 있을까요? D라인. 네, 뒷라인. 뒷라인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도 트렁크 열릴 때도 제일 이쁘고 제일 예쁘게 떨어졌다. 다른 소형 SUV에서는. 셀토스랑 트레일블레이저가 뭐 대표적으로 경쟁 차종이라고 보면은 경쟁 차종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원상을 보니까 전고는 좀 또 살짝 낮아요. 네, 맞아요. 전고는 낮는데 차 사이즈 자체가 휠베이스도 그렇고 제일 크더라고요. 네, 제일 길어요. 그래서 뭐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은 제일 긴 거에 비해서 제일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주행을 하면서 차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주님과 주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딱 이렇게 탔을 때 첫 느낌은 앞좌석은 실내가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쪽도 예쁘네요. 디스플레이도 이 세로로 된 것도 예쁘고 괜찮습니다. 스피커가 보스예요? 네. 스피커는 어때요? 이게 음이 좋아요. 이것도 당연히 옵션 선택인데 2020년형 때는 이거 옵션에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부품 수급이 어렵다 그래서 옵션에서 아예 빼서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소리가 생각보다 기본 스피커랑 확실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 스피커의 음질에 대해서는 만족하신다? 네네, 만족해요. 이게 지금 풀옵이잖아요. 네. 차를 구매하실 때 풀옵션이면 금액이 그래도 조금 꽤 나갈 것 같은데 한 2,700? 네, 2,700 후반이요. 2,700 후반? 네. 나름대로 여러 개 고려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풀옵션을 이렇게 선택하신 그 이유 뭐 따로 있을까요? 가성비죠, 결국. 가성비? 네, 가성비. 무조건 풀업으로 붙는 게 남는 장사다.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XM3 프로 RE 시그니처를 제일 많이 구매하시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차를 구매를 하실 때 경쟁 차종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레일블레이저하고 셀토스, 뭐 티볼리도 있죠. XM3를 선택하신 이유? 사실 비교 차량이 저는 되게 우습게도 코나였어요. 코나 빨간색을 하이브리드를 이제 예약 주문을 넣었었는데 코나가 약간 이제 좀 된 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XM3를 이제 구매한 건데, 셀토스는 3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풀업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 맞추고, 거기다가 제가 전 차가 또 르노 삼성 차다 보니까 르노 삼성 차를 만족하고 탔거든요. 수리비는 좀 비싸지만 만족하고 탄 차니까 르노 삼성 차를 사자. 그리고 가성비도 좋다는 소문이 워낙 많아서 이제 XM3를 사게 된 겁니다.
이게 1.6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300cc가 조금 넘은 터보 엔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올렸고 네. 152마력인가 이렇게 좀 올라갔더라고요. 네네. 차가 이쪽 르노 삼성차들 뭐 출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차주님께서 운전하실 때 네. 출력이라든지 힘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껴지시는 분이 있나요? 이 차를 타면서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 밤대로 잘 나가고, 네. 근데 밤대로 잘 나가는데 그 한계 속도가 이 차급에서는 조금 낮을 뿐이지 원하는 대로 쭉쭉쭉 잘 밀어주더라고요. 충분하게 네. 그런 부분들은 만족을 하고 있다. 네. 게다가 근데 제가 또 이제 약간 연비주행 위주의 드라이빙 스타일을 고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주행을 하시면서 네. 차의 장점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난 이런 건 정말 좋더라. 기존에 타던 차보다 좀 차가 잘 나가고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어요.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고, 그리고 특히나 이 차 나올 때 이 가운데 이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터보 엔진이라서 배기량도 작은데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세도 싸고. 네. 그래서 연비도 좋아요. 연비 엄청 좋아요. 지금 막 몰면서 다녔는데 정말 연비 주행 좀만 잘해도 확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평균 연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막 몰고 있는데 지금 14.3km 이 정도 연비가 지금 주행 연비. 근데 거의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디스플레이 얘기하셨는데 네. 모든 걸 다 터치를 해서 조작을 해야 되는 네. 불편함을 조금 빼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공조 시스템은 물리적인 버튼도 몇 개 좀 있네요. 네. 밑에도 다이얼식으로 네. 이렇게 수동으로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네. 옵션이 이게 풀업이잖아요. 네. 이 옵션 중에서 이 옵션 정말 괜찮다라는 옵션 혹시 있을까요? 써보시면서? 그 어댑티브 크루즈. 어댑티브 네.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구나. 고속도로 네. 탈 때는 그거 제일 많이 쓰고요. 네네. 스피커 좋아하고요. 스피커 좀 좋고.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만족감은 좀 어떠세요?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앙 차선을 못 잡아주고, 이때는 중앙 차선이 아니라 차선 보조 기능이라고 해서 네네. 안쪽으로 차를 이렇게 툭툭툭 밀어 넣는 기능만 있었어요. 그 가운데를 잡고 가지는 못한다. 네네. 2022년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중앙 차선 유지 기능으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같이 쓰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아니니까 그건 좀 아쉽지만 어댑티브 크루즈는 정말 편하게 쓰고 있어요. 이 얘기를 안 했네. 클러스터가 전체 다 이제 디지털이잖아요. 근데 그래요. 이게 이제 바로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바뀌는데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네,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뀌고 이렇게 에코로 넣으면은 에코로 바뀌고. 예쁘다. 이거 진짜 괜찮아요. 되게 예쁘게 바뀐다. 네. 이거 되게 고급스러워요. 타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계기판이 디지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아날로그 차량들 보면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내비게이션도 요거 보고 이렇게 갈 수 있게 이게 연동이 돼요. 이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없죠? 그걸 이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좀 괜찮더라고요. 장점 또 뭐 있을까요? 다 마음에 들어요, 사실. 그러면 단점 바로 들어가죠. 네, 좋아요. 단점. 네. 자, 단점. 이 화면이 좀 느려요. 이렇게 쳐도 치면 좀 있다 나와요. 그러네요. 네네. 글자 터치 한번. 네. 그 정도. 그리고 글씨를 쳐도 조금 있다가 인식이 되고 막 그런 식이에요. 조금 많이 느리네. 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고 이게 애플 카플레이나 이런 거 무선으로 이제 연동이 안 돼요. 유선으로만 네. 지원되는. 예. 그래서 뭐 코딩해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아직 그렇게 쓰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불편해요.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게 진짜 불편해요. 꽂고 뺄 때 좀 이렇게 간섭이 좀 있겠다. 네네. 걸리겠다. 이게 좀 그러네요. 불편해요. 네. 요건 조금 불편하게. 네. 그리고 수납 공간 자체가 작아요. 열어보시면 굉장히 작다. 네, 조그매요. 차 사이즈가 있으니까 어쩔 수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폭이 좀 좁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이제 운전자와 조수석 간의 거리가 이게 넓은 건지. 문에서 여기까지의 공간을 네. 제가 눈으로 봐도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시트 자체가 이 가운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좀 네. 쏠린 느낌? 시트가 조금 작은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차박 같은 경우는 아까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차박 같은 경우는 안 하신다고? 차박을 이제 갑자기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이제 네네. 겨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썩어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서 자야죠. 그래서 아까 저 트렁크 사이즈를 제가 잠깐 이렇게 보기는 봤어요. 네. 근데 신장도 좀 있으시고 해서 차박을 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180까지는 딱 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80까지는 네, 180까지는 딱 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또 아까 단점 얘기하시다가 잠깐 또 말았는데 또 다른 뭐 단점들이 있을까요? 저 뒤에 룸미러로 봤을 때 뒤에 커피라인 때문에 시야 확보가 조금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정도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있어요. 선글라스 넣는 데가 없어요. 원래 또 이렇게 안경을 항상 끼시고 선글라스도 자주 끼시는구나. 네, 운전할 때는 안경, 선글라스 꼭 끼고요. 꼭 끼시니까 그런 부분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네, 불편하다기보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얄밉죠. 이거 하나 정도 넣어줄 수 있는데. 맞다. 이 물어볼 게 하나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2년이면은 그래도 그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센터를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엔진오일 가격이 조금 비싸요. 14만 원? 14만 원이요? 차만 비싼 걸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엔진오일 값이 다 오른 걸까요? 이 차가 유독 비싸요. 이 차가 유독 이 차가 유독 비싸요. 그래서 대부분 다 사가지고 공인만 주고 엔진오일을 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오기 전에 그 이슈들 조금 봤어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어 모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창문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현상들이 좀 있다. 저 한 번 본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 한 분, 다른 카페 내에서 한 분이 그런 의견을 예시하셨는데, 뭐였냐면 자기가 주차를 하고 문을 닫고 분명히 나갔는데 갔다 오니까 창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열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올렸는데, 집에 가서 다시 이제 창문을 닫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혹시 차주분 맞으시죠? 네, 뒤에 차문 열려 있어요라고 주민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왜 자꾸 창문 내려가지? 근데 그분 빼고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딱 그분만. 전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고질병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다. 그렇죠. 오히려 그거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창문이 빠지는 경우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창문이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올라가 내려가면 라인에 따라서 올라가서 닫히고 라인에 따라서 내려가서 열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탈해서 이렇게 창문이 그런 분 몇 번 봤어요. 근데 2년이 됐는데 자꾸 이런 오류들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저는 르노에서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자잘자잘한 오류를 딱딱 잡아주면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창문이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1990년대를 르망을 몰아봤어요. 보기도 쉽지 않은 차인데 그 차마저도 창문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대시보드라든지 안전벨트, 그런 뭐 정차 시 차 내부에 어떤 그 잡소리들이 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들은, 근데 이거는 이 차량뿐만 아니라 어느 차든지 보면은 다 잡소리에 대한 이슈들은 조금씩 있기는 해요. 내가 2년 정도 딱 운전을 해봤는데 야, 이 정도는 잡소리라고 보기가 어렵다, 아니면 이 정도는 잡소리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혹시? 제 차에서요? 이 차에서? 이 처음에 뽑고 얼마 안 돼서 조수석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2번 정도 세게 팍팍 당겼어요. 그다음부터는 안 나더라고요. 조립이 약간 안 돼 있는 거를 이거 당겨서 조립을 하신 건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는 참기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지금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잡소리가 어디서 좀 나나 귀를 좀 열고 좀 듣고는 있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잡소리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잡소리는 없어요. 제가 이제 카페는 XM3들이 모인 이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류들이 보여요. 왜냐면 오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차들, 제 차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고, 뭐 타는데 어떤 오류도 안 뜨니까 저는 이제 그런 오류들을 볼 때 나는 뽑기를 잘한 건가? 라는 생각만 할 뿐이지, 대부분의 차들이 어떤지를 제가 이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일반인이 뭐 다 그렇죠. 뭐 맞아요. 차량의 어떤 전문가가 아니니까 통계를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사실 오류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왜 뽑기 잘하신 거예요?
차는 어떤 브랜드든 뽑기를 잘해야 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너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무던하신 분들이 저는 있고 좀 약간 무던한 그래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거 하나만 해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뭐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렇게 금방금방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그냥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몇 천만 원 주고 자기 돈 주고 샀는데 예민하게 구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럼요. 차 원래 이렇게 시끄러운 게 아닌데 시끄럽고 이러면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자기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내가 돈 쓴 만큼의 가치는 나한테 줘야지. 네네. 혹시 차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네. 그 애프터마켓에서 구매하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전동 트렁크요. 전동 트렁크? 네. 그럼 원래 전동 트렁크 아니었나 보죠? 풀업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데서 이제 가격대를 맞춰서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뭐 다 달면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네, 의외인데요? 전동 트렁크는 왜 그랬냐면은 해치백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른 소형 SUV보다는 조금 더 트렁크가 높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도 사실 솔직히 쓸만했어요. 전동 트렁크가 뭐 장보고 갈 때 이럴 때 편하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추가로 전동 트렁크 장착하실 때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50만 원 준 거예요. 50만 원? 네. 그럼 또 다른 것도 뭐 구매하신 거 있을까요? 구매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구매할 거는 좀 있죠. 차선 유지할 거.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중앙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를 추가를 하신다? 네, 그거 추가를 할 수 있나 보죠? 네,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추가를 해서 하려면 최소 RE 모델 이상은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구입하는 사람들은 2022년형에는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XM3 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교환이에요. 이게 이제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간 차예요. 배터리가 60짜리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파킹 브레이크 등에 불이 안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전력이 없으니까 이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AGM 그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AGM 배터리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는 좀 많이 나눠봤는데 혹시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었는데 혹시 뭐 얘기를 안 하신 거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맞아요. 이런 부분은 좀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르노 차다 보니까 인지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르노 차를 좀 타보고 했는데 르노 삼성 차도 안 좋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가성비로 특히나 사회초년생 차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해줄 만하다. 네,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러면 지금 뭐 추천해줄 만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XM3를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선배 차주분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트림이나 내 생각엔 뭐 이렇게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풀업.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옵션 다 넣고 타는 게 나중에 결국 따로 작업하게 되거든요. 저도 벌써 전동 트렁크 달았잖아요. 차는 웬만하면 그냥 달 거 다 달고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결혼은 아직 안 하셨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네. 보통 40대시고 결혼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큰 차를 조금 선호를 하실 텐데.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큰 차에 대한 로망이 없고 경제성 이런 거에 좀. 경제성. 그 애가 아직 없어서요. 아기가 있었으면 아마 더 큰 차를 생각했을 텐데 아이가 없으니까. 지금 뒷좌석에 우리 저기 PD님 앉아 계시는데 승차감이나 공간감 뭐 그런 것들 조금 어때요? 충분히 소형 SUV라고 감안을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차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경쟁 차종들 비해서 사이즈가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내부 공간은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소형 SUV라는 걸 감안을 하고 또 쿠페형이란 걸 감안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헤드룸도 공간 확보 충분히 되고 쿠페형이지만 머리가 안 닿죠? 그래도? 네, 머리 안 닿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이게 제가 사실 그 XM3 카페를 제가 이렇게 둘러볼 때 이 토션빔인 것 때문에 되게 그 승차감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뒷자리가 승차감이 좋다 안 좋다로 많이 갈리는데 제가 지금 앉아서 느끼기에는 토션빔이지만 승차감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통통 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
그냥 무난하게 진짜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승차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도 기대한 것보다는 네네. 괜찮은 것 같다. 예. 그 사람들 토션빔이 뭐 승차감이 다 안 좋고 너무 땅땅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세팅을 어느 정도 좀 잘 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잘 만든 토션빔이 뭐 웬만한 그렇죠. 멀티링크보다 낫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승차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출력 부분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들도 뭐 차주님이 만족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소형 SUV를 고민하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추천을 할 수 있는 네. 추천할 만한 그런 좋은 차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내 차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10점 주고 탑니다. 10점 만점에 네. 10점. 네. 그래도 엄청 만족을 하시네요. 저는 그러니까 만족이 네. 너무 좋아서 만족이 아니라 불만이 없어요.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여러 차주분들 만나봤지만 차주님처럼 얘기하신 분은 오늘 제가 처음 만나봤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보다 불만이 없는 게 큰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불만이 없는 게 불만이 없으니까 나는 이게 10점을 주겠다. 네, 맞아요. 뭐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 차가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면은 다 비싼 차 타면 되는 건데 네, 다 좋은 차 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구매자들끼리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구매자끼리 싸울 필요는 없죠. 네, 구매자들끼리 뭐 파이팅을 외치는 건 좋지만 충분하게 차주님과 이런저런 얘기가 나눈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구매를 좀 고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좀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드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